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기쁜 소식 먼저 알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로 1, 2, 3월달 1분기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만큼 좀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카페24 그리고 우리가 3월달 또 SL이라든지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 양상을 많이 나타내면서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힌트 계좌 한국경제TV 수익률 제가 1등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려고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249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여기가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구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어,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도 여기가 이제 12월 3일 날 이후로 비상계엄 터지고 주가 빠진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550포인트 요 구간이 완충지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2490에서 2550포인트가 내려가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일 제가 텐텐베거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급락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서 물러설 것은 없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지금 이제 바닥 구간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과정들이었는데 자, 지금 시간을 보면 10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과 그리고 저희가 따로 기존 회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어, 앞에서 선고일 지정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10시 44분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속보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죠. 그래서 10시 44분부터 그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어요. 사실 수급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지만 코스닥도 10시 44분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외로 본다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서 본다면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현재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이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터졌던 거죠. 예, 금리는 아직 안 터졌지만 대신 현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결이 되었다. 불확실성 자체가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은.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언제 선고하라겠다라는 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있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타났지만 개인들에 대한 매수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좀 봐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다졌던 2490포인트에서 지금 보면 2550포인트까지에 대한 완충지대 구간에서 방향성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강세를 보였던 것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자리도 그렇고 삼성전자에 대한 자리도 현재는 이제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이란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10시 44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환율도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들이었는데 환율을 보시더라도 자, 요거 보면 10시에 1475원까지 갔던 76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갑작스럽게 빠지면 147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헌재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선고일을 지정함으로써 완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좀 하는 부분이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이제 이게 4월 2일 날 내일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에 대한 투매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4,100억 달러는 이미 깨지면서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도 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시장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앞서서 이런 외환 보유고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보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4,100억 달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4주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4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이재명 관련주, 뭐 한동훈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우선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 결정이 인용이 되거나 또는 이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급락을 나타낼 수 있겠죠. 급락. 그러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 인용이 되면 재료에 대한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재료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노출된다.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시장의 종목군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목요일 장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목요일 전까지는. 대신에 이제 금요일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금 중에 정리를 해야 된다. 목금 중에 정리를 반드시 한 번은 끊어 먹고 가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 테마주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뭐 지역화폐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뭐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트바이오, 일성건설 같은 요런 이제 안동 관련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관련주는 이제 평화홀딩스, 영천 관련주, 그죠? 지역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한동 관련주는 이제 현대고 동창 이정재 씨의 또 내연녀로 불리는 그 대상홀딩스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사지 못했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중장기로 봤을 때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저는 정책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것도 좀 참고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과거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정책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제시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저출산 대책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 뉴스는 이제 2024년도 1월 보면 1월 17일자 뉴스였습니다. 1월 17일자 뉴스에서 자, 이 한동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제 상당 강세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출처를 제가 남겨놓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요거를 이제 1호 정책으로 냈습니다. 1호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슈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 우리가 이런 저출산 관련주를 본다면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나 또는 이제 꿈비 또는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들이 저출산 관련주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쪽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야당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에서도 자, 이재명 대표가 2024년도 1월 18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 가장 큰 원인은 자산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둘 다 여당과 야당 공통적으로 이제 겹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이슈가 좀 더 확대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본다면 같이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세종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잘못 알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보면 이런 세종시 관련된 부분이 야당 쪽에서만 주장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당에서도 함께 주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동훈 대표가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의도에 대한 개발 제한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용산 옮겼는데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된 이슈는 저는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핵폭풍급의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용산도 도청에 대한 일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청와대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제는 완전 관광 쪽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직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현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금요일 돼서는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후에 탄핵 기각이 된다면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당분간은 움직임이 없겠죠.
대신에 탐욕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책 관련주로 수급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원투펀치를 본다면 저는 하나가 저출산,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세종시 이전 관련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도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월봉으로 보면 이제 125일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돌파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또는 이제 꿈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요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저출산을 꼬집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뭐 캐리 소프트너 또는 SAMG 엔터 뭐 요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세종시에 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들, 우량주로 본다면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캠트로닉스가 원래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세종시가 본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엮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라테크. 이런 유라테크라는 기업도 본사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흑자 기업 안에서 이런 세종시 관련 대장주가 또 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라테크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 기업이고, 대신에 시가총액이 1,000억 안 되는 기업 안에서 이제 프롬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찌라시로 좀 많이 도는 기업이죠. 프롬파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대주산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찌라시로 많이 좀 도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하실 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종목이 캠트로닉스나 또는 유라테크 같은 기업이 훨씬 더 좀 더 좋은 움직임 보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잡주 쪽 본다면, 개별주 본다면 대주산업이나 앞서 봤던 이제 프롬파스트 이런 것들이, 영보화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 YTN 또는 이제 IMBC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수명은 금요일까지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 거기서는 한번 끊어내는 전략으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챙기는 것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베스트 파트너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TV 전체 전문가 중에 제가 수익률 1위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